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리고 정말 좋아하시는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법보다 주목 진행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법률적으로 이 좀 정리해 주셔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김성태가 체포가 돼서 다음 주쯤에 온다 그러는데 그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실래요? 제가 이제 옛날 방송할 때부터 예. 이재명이 이제 소환할 때쯤 되면 네. 잡아온다. 제가 이게 누누이 말했잖아요. 예,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잡아왔는데 문제는 이게 딜을 한 건 아니에요. 딜을 한 건 아니고 네. 김성태 측에서는 이제 검찰하고 딜을 하려고 매제를 통해서 계속 시도했는데 네. 검찰은 이제 일체 딜은 없다. 이러고 이제 최근에 한동훈 장관하고요 이원석 총장이 총력을 다해 잡아오라고 검찰 수사팀에 엄청나게 지시를 해가지고 예. 수사팀에 있는 제 후배가 눈물이 날 정도로 이원석 총장이 워낙 총력으로 잡아와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태국과 협조해서 잡은 거지. 뭐 딜을 한 거는 전혀 아니다. 그 안민석이가 기획 체포를 주장하던데 그거 딜했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안민석이는 이제 7, 8개월 재판해가지고 버티지 않고 이걸 이제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고 왜 오느냐? 이게 딜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제 TV에서 안민석이 예. 보고 예. 저항권이 뭔지도 모르냐? 저항권은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4.19 이념 예. 이게 저항권입니다. 이거는 권리입니다. 불의에 한가하는 게 저항권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김성태가 검찰이 잡은 게 불입니까? 거기에 한가하는 저항권을 행사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도둑놈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안민석이가 도둑놈인지 아니 지가 고백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김성태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들어오느냐? 예. 요게 매제하고 틀려요. 매제 김태은이 있잖아요. 예. 매제는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재판 날짜가 2월 달이에요. 2월 달. 예. 근데 매제는 태국의 경찰이 잡으니까 예. 범죄인 인도 재판이 붙은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김성태는 이민국에서 잡은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태국의 이민국에서 잡았다는 말은 바로 이제 추방. 아하. 왜? 비자가 말소됐으니까. 네. 어차피 버텨봤자 10일 이내에 추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만에 하나 매제처럼 재판해봤자 태국의 감옥이 열악해요. 거기에 8개월 같이 있고 그러고 그게 8개월 되면 어차피 돌아올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제 김성태도 결국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내가 이게 버텨봤자 고생만 하고 차라리 빨리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불 거는 불고 그다음에 좀 지킬 건 지키고 이래서 이제 자기도 먼저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17일 날 네. 돌아오는 거고요. 저는 한마디로 이제 돌아오는 이유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재명보다는 쌍방울을 지키겠다. 이제 이재명을 안 지키고 네. 나 쌍방울 돈을 지키겠다. 이게 딱 이유라 봐요. 내가 이게 이재명이 자꾸 숨겨주고 변호사비 대납한 거기 묵비권 해주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불 거는 불고 그다음에 내가 지킬 거 돈 쌍방울을 지키겠다. 따라서 저는 돌아온 이유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재명을 안 지키고 쌍방울 돈을 지킨다. 이게 바로 조폭의 생리죠. 아니 김성태가 이재명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질 상황도 아니고 예. 또 설사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또 이재명을 지킨다고 해서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재명이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도 김성태를 법무장관 시킬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가 왜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지금 이제 돌아오면요. 예. 크게 이제 세 갈래 수사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조주현 저승사자 우리나라 최고의 공인 범죄 인도의 최고 공인 검사거든요. 예. 이분하고 이제 수사관에 6명이 갔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비행기 아시아나 비행기에서 체포합니다. 네. 체포영장이 되면 48시간 잡아둘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오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조사하느냐?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첫째는 이제 변호사비 23억 대납에다가 지금 이제 이재명 캠프에 7명이 쌍방울의 사회사나 고문이에요. 7명이. 이태영, 나성철 여러 명 7명이. 이런 이제 유착 관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게 변호사비 일종의 대납이죠. 이태영한테 23억만 대납이 아니고 네.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7명이나 쌍방울이 가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 특혜가 이런 걸 이게 첫째 조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부수 있잖아요. 안부수 그때 쌍방울 직원이 중국가가 돈 640만 달러도 주고 네. 그다음에 경기도 지원금이 전부 이게 그 횡령이 돼가 현금으로 바뀌어가지고 북한에 간 거 있잖아. 네. 이걸 이게 그 이재명이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요런데 그 북한 지원 네. 이런 부분도 그 이재명 연관성 철저하게 그 조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최우향 바로 이제 대장동과 쌍방울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 결국에 대장동 자금 최우향 씨가 빼돌리면서 여기 쌍방울로 KH 세탁된 이런 게 자금 흐름이 나옵니다. 네. 결국에 대장동 쌍방울 전부 이게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크게 보면 이게 한 세 갈래 변호사비 문제, 그다음에 북한 문제, 네. 그다음에 대장동 문제, 뭐 그 외에 자질구레한 거는 이제 이화영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이런 데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배상윤이도 시간 맞춰서 뭐 들어온다고 그러죠? 예. 예. 배상윤이는 이제 그 척건한데 예. 이재명이가 기소되면 들어온대. 어. 조건을 달았더라고. 이미 기소됐는데 선거법으로. 이제 대장동이든 뭐 이렇게 쌍방울로. 예. 쌍방울로. 쌍방울로. 이재명이가 기소가 되면 나 들어오겠다. 아하. 근데 배상윤이는 지금 이제 인터폴 수배나 여권 말소가 안 돼 있습니다. 아하. 아마 이제 바로 체포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네. 배상윤이가 이제 돌아오면 이제 소환해서 이제 불구속을 일단 조사를 하죠. 대표적인 게 그 알펜시아 있잖아요. 최문순하고 이런 데 부분들 또는 이제 그 하얏트 호텔 있잖아요. 네. 이런 데 그 부분들 아마 이제 그 저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그 범인 근거율이 항상 1, 2등입니다. 누가 하고 다투?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범죄 근거율이 거의 99% 1, 2등이에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도망가 가지고 오래 버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김봉현도 이게 숨어도 금방 잡혔잖아요. 그렇지. 예. 김성태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배상윤도 지금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번에 3월 달에 다 주총 시즌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쌍방울이고 KH고 계열사가 4, 50개씩 됩니다. 그럼 이게 주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배상윤도 이게 곧 들어온다. 그 둘이가 의형제라면서. 예, 김성태하고 배상윤이가. 둘이는 이제 그 뭐 자기들은 맨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술집에 갔더니 네. 우리는 피보다 진한 물이다. 어. 우리가 이게 물이지만 형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친하다. 음. 아마 이제 그 배상윤이가 나이는 2살인가 많을 거예요. 그래. 김성태보다. 2살 많더군요. 근데 예. 어떻게 했냐면 쌍방울 인수할 때 원래 배상윤이가 할라 했죠. 배상윤이가 이제 김성태는 대부업이거든요. 룸살롱하고 대부업을 했어요. 배상윤도 이제 물론 사우나 했죠. 근데 그 원래는 이게 그 쌍방울을 배상윤이가 인수하려 했는데 김성태에 돈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못 갖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쌍방울은 김성태한테 넘어가 버린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이는 이게 거의 똑같이 움직여서 그때 인수할 때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 있죠. 네. 그때 김성태와 배상윤이가 공동 정범으로 둘 다 처벌 받은 그러니까 이제 서로 동거래가 1년에 뭐 100억 이상씩 쭉 되는 아주 친한 원래 둘 다 이제 그 조폭이죠. 그 배상윤이도 동남아시아에 있다는데 네. 그러면 둘이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도 하고 서로 조율도 하고 지것들 따내 그랬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하와이에 골프장 인수한다고 나갔는데 동남아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동남아가 제일 우리나라하고요. 사법 공조가 제일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동남아입니다. 지금 이게 유럽 같은 데는 좀 이게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예. 예. 미국도 그러고. 예. 동남아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가 있어요. 어허. 특히 태국이나 베트남, 예.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있잖아요. 이런 나라는 이게 사법 공조가 가장 잘 되고 또 이게 경찰도 조금 이게 법치 수준은 약간 유럽보다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게 추방이라든지 이런 이게 송환도 좀 빨라지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교도소 어떤 시설도 아주 열악합니다. 유럽 같은 데는 호텔 같아요. 그런데 동남아는 같이 있으면 힘듭니다. 지금 이게 매제가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둘이는 외국에서도 계속 말을 맞추겠죠. 네. 근데 곧 돌아올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태나 배상윤이가 들어와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예. 이게 뭐 이제 우리가 뭐 할 말은 하겠다. 한 거는 인정하고 안 한 거는 안 했다고 하겠다. 뭐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재명이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그 성남 FC는 제3자 뇌물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제3자. 어. 근데 쌍방울에 그게 들어간 이제 변호사비가 되면 요거는 이제 그 직접 뇌물이 됩니다. 예. 우리 판례가 네. 제3자 뇌물할 때 그 제3자 있잖아요. 제3자가 아닌 게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족이 받으면 직접 뇌물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문재인이 사이. 문재인 사이가 서창호잖아요. 서창호가 이제 그 타이 이스타 돈 받으면 이거는 3자 뇌물이 아니고 문재인한테 직접 뇌물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생활 이익을 같이 하는 가족은 범죄자하고 똑같다. 아하. 3자가 아닙니다. 첫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공동정범이 받으면 직접 뇌물이에요. 그것도 이게 3자가 아니에요.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3자입니다. 근데 공동정범은 당사자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채권자가 받으면 직접 뇌물이에요. 대표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 공무원이 돈 갚을 게 있다. 네. 근데 누가 대신 갚아주면 이거는 직접 뇌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한테 변호사비 받을 채권이 있죠. 이걸 쌍방울이 대신 변호사한테 줬다. 이러면 이거는 3자가 아닙니다. 이태영이가. 어허. 직접 뇌물이에요. 어허. 이재명이가 줄 돈을 대신 갚아준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도 이게 성남 FC는 야 내가 받았냐 구단이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변명을 하잖아. 근데 변호사비 대납이 밝혀지면 이거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직접 뇌물. 이 점에서 상당히 크고요. 예. 그다음에 그 북한 문제. 이것도 이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안부수한테 예를 들어 뭐 십몇억 주가 북한에 묘목을 지원해 주라. 예. 밀가루를 지원해라. 네. 근데 그걸 안 샀단 말이에요. 현금을 갖다 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산지 안 산지 확인 안 합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 김성태 잡혔다, 뭐 거의 자진 귀국하는 수준이다. 배상윤이도 곧 귀국한다더라. 이거는 저 이재명이가 시급할 얘기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저는 방송에서 예. 이제 이재명 수사가 예. 활용 점정이 아니고 활용 쌍점.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는 이미 점이 하나 찍혀 있으니 이미 점을 찍었잖아. 근데 제가 항상 김성태 들어오면 완전히 하이라이트다 수사가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 중요부의 옆에 있는 점에다가 예. 새로운 데 김성태 배상료에 들어와가지고 예. 다 이게 진실을 밝히면 예. 이재명이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 끝나는 활용 쌍점을 찍는 수사의 마무리 수순. 네. 그래서 이제 그 설날 끝나고 바로 이게 이재명을 또 소환한대요. 결국 이제 대장동하고 위례로 바로 이제 그 배임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패 방지법, 또 이해 충돌 방지법 이걸로 이게 그 소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서는 지금 이게 두 파가 있어요. 네. 우리 조폭도 오늘 여러 파가 있겠지만 네네. 검찰도 이게 그 크게 보면 이게 그 모아파가 있고 그다음에 따로 파가 있더라고. 아하. 따로 파는데 한 건 한 건 건 바이 건으로 따로따로 구속영장을 10번이고 청구하자. 아하. FC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장도 하고 네. 그다음에 위례하고 이런 식의 따로따로 각 건 바이 건으로 따로 하자. 이게 따로 파고요. 아하. 그다음에 모아 파가 있어요. 예. 야 그거보다는 차라리 모든 걸 모아서 대장동, FC, 위례 다 모아가 영장을 청구하면 그러면 이게 발부 가능성도 높아지고 네. 국회에서도 이게 방탄 못하지 않겠냐 여론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검찰에 두 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따로 파 따로 빨리 해라 그냥 준비된 비행기부터 빨리 이륙하자. 성남 FC 먼저 영장 치고 예. 그다음에 설 끝나고 대장동 치고 그다음에 위례 치고 이렇게 쌍방울 치고 따로 하자.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상대가 권투에서 보면은 그 이렇게 한 방에 끝내는 경우는 뭐 보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거의 안 나오는 일입니다. 럭키 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이 KO 당하는 걸 보면 연타에 무너집니다. 연타. 그러니까 지금 따로 파는 연타로 공략하자는 것 같아요. 잭과 스트레이트 훅을 하여튼 계속해서 연타로 가자. 근데 이제 모아파는 한 방에 보내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이 고독하게 이제 결정을 내릴 지금 심사숙고 예. 중에 있고요. 네. 그런데 그 민주당에도 진짜 전략가가 있더라고. 그래요? 이게 무서운 전략가가 있어요. 그 조응천이라고 있잖아요. 네, 조응천이. 이자가요. 예. 딱 이러더라고 방송 가서 이재명 기소보다 김성태의 소환이 더 두렵다.
우리 민주당한테는 더 악재다 총선에. 이재명 기소보다 오히려 이제 김성태 송환이 더 두렵다. 예. 지금 이게 조홍천이가 한 말인데 저는 이게 맞다 봐요. 만약에 그 김성태나 배상윤이가 이게 돌아와가지고 예. 완전히 이제 폭로가 시작되면 그동안에 이게 치부들이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지금 이게 윤석열 정권을요, 뭐 검찰공화국이라 하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되면 바로 이게 그냥 조폭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조폭공화국의 실체가 다 국민한테 드러나면 이게 파문이 엄청날 거거든요. 네. 제가 아는 게 조폭 이름만 한번 불러보면요. 이재명 근처에 예. 이재명이 친누나 아들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있잖아요. 네. 거기도 조폭이죠. 어. 그다음에 또 사촌 이종 사촌이 있어요. 거기 아들 오촌이죠. 음. 그거는 이게 중학교 때부터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폭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걸 이재명이가 성인이 돼서도 변호한 거예요. 이게 성남에 국제 마피아가 있잖아. 예. 이재명이가 변호 많이 했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김성태는 어디입니까? 김성태는 이제 그 전주 아닙니까? 네. 전주의 나이트파의 행동대장이에요. 전주 나이트파. 그다음에 배상윤이는 어디입니까? 이낙연 관련주 아닙니까? 결국에 신영광파 부두목입니다. 부두목. 그다음에 김만배도요. 아까 박사님 했지만 네. 김만배도 조폭하고 밀접해서 관리하잖아요. 그게 그 수원 남문파입니다. 예. 수원 남문파. 그다음에 또 있어요. 배상윤이 보고 하얏 롯데 인수하는데 돈을 60억 빌렸는데 안 갚았거든요. 배상윤이가 돈이 없어요. 저 김성태 돈이. 거기에 돈 내놔라고 난리친 게 목포의 순호아파입니다. 목포 순호아파. 지금 이게 벌써 파가 5개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이게 완전히 이재명 주위의 조폭 공화국인데 이래가 이게 검찰 공화국이 났습니까? 조폭 공화국이 났습니까? 저는 이게 심각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따로 기소하자. 네. 그다음에 한 방에 모아서 보내자. 네. 이제 따로 할 경우에 따로따로 기소를 해도 재판에서는 이걸 다 병합해서 한꺼번에 심리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김만배 씨가 이제 서울에서 재판 받고 예. 제가 재판하는 건 수원에서 하잖아요. 네. 17일 하거든요. 근데 병합해달라니까 안 해줬어요. 김만배가 대법원에까지 항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병합 안 됐거든요. 아하. 아마 이제 그 이재명도 하나는 이제 그 성남 FC니까 성남 지원, 예. 그다음에 수원 법원, 그다음에 중앙 법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병합이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다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이제 그 과연 이게 재판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지금 이게 김만배 씨도 재판 일주일에 4번 하거든요. 예. 근데 김만배는 2개예요. 수원하고 수원하고 서울 사건이 2개라는 거지. 예. 법원 재판이. 예, 예. 근데 이재명이는 그 2개에다가 성남 법원에 FC가 있잖아요. 예. 3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 5일 재판에도 부족한데 앞으로 이게 과연 대표 여의도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김만배 보려면 이제 법원 근처로 뭐 성남이든 수원이든 중앙교대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단위되는데 과연 이게 그 실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의 정도로 아마 따로따로 재판도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 이재명이 여기저기 다니는 거 보면 확실히 전국구는 전국구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 제가 이번에 그 성남에 예. 이재명이 출두할 때 보니까 예. 야 진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끝난 것 같아요. 그 7인회 있잖아요. 네. 7인회가 이게 반토막이나가 3인회로 바뀌었더라고. 어허. 이번에 온 사람이 문진석, 그다음에 김남국, 그다음에 김병욱 3명밖에 안 왔어요. 7인회 중에 3명밖에 안 왔어요. 어허. 정성호는 내가 이게 개인 일정인데 못 갔다. 어허. 그다음에 임종성이라고 있잖아요. 임종성이. 이 이재명 주인은 전부 남의 카드만 쓰는가 봐. 김혜경이는 법인 카드, 이화영이는 쌍방울 카드, 임종성이는 건설회사 카드. 원래 개들이 주인 따라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부 네. 남의 카드만 쓰는 게 이재명 주위에 완전히 카드 이게 다 뇌물입니다. 예. 지금은 김영란법을 했지만 뇌물로 바꾼대. 어허. 왜? 국회의원은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잖아요. 뇌물로 되는. 그래서 이제 그 3명이 왔고 국회의원들 160몇 명 중에 43명이 왔고 예. 더군다나 이게 지휘자들 있잖아요. 제가 직접 성남에 봤잖아요. 가보니까 개딸들은 없어요.
그래서 개 아줌마하고 개 할머니가 몇 명 있더라고. 개 아줌마하고 개 할매들 있잖아. 그 몇 분이 와 있지. 개 딸 어린애들 없어요. 2030은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건 보면 알 겁니다. 아마 저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이제 곧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재명이가 그 성남지청에 출두해서 그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잖아요. 예. 아니 지가 들어갈 때 그렇게 당당하게 한다 그러고 우 몰고 가갖고서 그 A4 6장짜리 답변서 하나 달랑 내놓고는 나머지는 다 입을 쳐 닫았대는데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 근데 이거 이재명의 변호인들, 이재명의 네. 전략은 세 가지였어요. 네네. 하나는 이제 그 검찰이 신문상을 많이 해놨잖아. 검찰의 신문은 개 무시한다. 어허. 답 안 한다. 음흠.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서면으로 적어서 한다. 어허. 내가 하고 싶은 말 서면 적어서 한다. 음흠. 그다음에 세 번째, 빼도 박도 못하는 문건이 나오면 전백에 진상이가 했다. 정지사가 했다. 나는 모른다. 모르세. 요 세 가지 전략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허. 세 가지 전략으로. 근데 저는 이게 전략이 힘든 게요. 검찰에 제가 알아보니까 네. 진짜 스모킹 거는 안 물었대. 오. 몰라 물어요. 지금 여기 현근택이나 지금 김용 변호하는 어허. 정지상 변호하는 변호인들 제가 이야기 통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예. 자기들이 영장 갔더니 검찰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제시하는 게 새로운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왜 어차피 기소는 정해졌잖아. 그렇지. 근데 굳이 이재명한테 이거 방어하라고 보여줄 이유가 없죠. 음. 검찰도 다 이게 도둑놈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진짜 중요한 거 한두 개 맛배기로 뭐 문건 있잖아. 보여주지 다 보여줍니까? 그 문건 하나 보고 나서 시겁하게 그러니까 그러던데. 그게 제일 가벼운 문건이에요. 더 결정적인 거는 다 이게 판사 앞에 아니 그런데 영장할 때. 그 문건 보자마자 이재명이가 저는 모릅니다. 정진상이가 했나요?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얘기 들은 정진상이는 이거 짜고 치는 건가?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정진상이는. 지금 이제 지한테 다 밀어버리는 거 아니야? 지금 서서인데 그 유동규화되고 그런 거죠. 유동규덕에 내가 떠안을 하다가 나중에 야 너 아무것도 아니니까 입을 열잖아요. 그렇지. 저는 예. 정진상이는 조금 늦게 연다 보는데 김용희가 연다 봐요. 그게 지금 김용희가 더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래요 그거는? 정진상이가 훨씬 더 척거니까. 아. 다 서열이 있잖아. 아 측근 1위 정진상, 측근 그러니까 2위 김용. 그렇죠. 척근이 아닌 순대로 입을 여는 게 아하. 당연한 거죠. 그러네. 김용희. 또 김용희는 이제 입만 열면 자기는 집행유예 되거든. 이재명이 돈 썼다. 내가 개인적으로 쓴 거 없다. 그렇지. 그런데 예. 연다 보는데 실제로 죄 지은 거가 김용희는 정진상에 비해서 좀 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검찰에 무시한다 해도 진짜 선복이 따로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그 이재명 전략이 안 통하는 게 정진상이 꼬리 자르기 있잖아요. 예. 이게 안 돼요. 정진상이는 꼬리가 아닙니다. 정진상이는 게 복심입니다. 정진상이는 이재명의 심장이에요. 심장을 도려내고 이재명이 살 수가 있습니까? 꼬리는 잘라내도 살 수가 있죠. 근데 심장을 도려내고 이재명이 어떻게 살아요? 복심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빛과 그림자잖아요. 둘이는 이게 한 몸이죠. 따라서 저는 정진상한테 꼬리 잘라 넘긴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이게 이재명이 뭐지 유리한 거 써냈다 했잖아. 근데 이미 과거 발언 때문에 이재명이 끝났어요. 네. 뭐랬냐? 예. 이재명이 이게 인터뷰를 했어요. 네. 정진상과 관련해서. 옛날에 그 성남 1화를 인수했잖아요. 성남 1화.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 했냐면 자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이재명이가 성남구당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 듣는 게 내 정치적 이득이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이득이 있다는 거네. 그렇죠. 내가 여기 1화 운영해서 성적이 좋고 하면 야 이재명이 이것도 잘하니까 축구 야 도지사 해도 대통령도 잘하겠네. 이게 이득 아닙니까? 큰 이득이죠. 그렇지. 예.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것도 고백이 나왔고요. 예. 더 큰 거는 성남 FC의 구단 사장이 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이제 곽선우. 네. 곽선우. 이 변호사가 FC 대표인데 이분이 검찰에서 다 폭로해 버렸어요. 뭐랬냐? 이재명이가 구단주죠. 네. 근데 이재명이가 곽선우 변호사한테 뭐랬냐면 이런 거예요. 축구를 잘 아는 정진상과 모든 걸 상의하고 결정해라.
정지사위가 축구를 잘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정지사위가 축구 잘 몸매는 아니거든요. 뭐 이게 운동권에서는 열심히 했지. 데모하고 산호맹. 근데 축구를 잘한다고 모든 걸 이렇게 정지상과 상의하고 결정해놔야만은 정지상하고 다 공모했다. 이 뜻 아닙니까? 이미 자백을 해버렸어요. 예. 따라서 저는 뭐 성남 FC는 이게 넉넉하게 기소가 되는데 이제 따로 구속영장을 칠지 모아 칠지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영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럴까요? 영장을 이게 치기는 칩니다. 그거는 100%. 치긴 친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검찰 내에도 제가 이게 전화해 본 사람들 3명을 해봤거든요. 3명은 다 이게 저와 똑같이 따로 팝니다. 따로 다 치자. 이거 모아 치는 것도 정치적 고려 아니냐? 우리가 이게 정치 고려할 필요는 뭐 있냐? 수사 끝난 것부터 하나하나 치자. 그러니까 성남 FC 빨리 영장 청구하자. 그러면 이게 국회 방탄하면 국회 요구 드물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설 끝나고 대장동 치고 위례 치고 그다음에 김성태 오면 한 달 정도 뒤에 쌍방울 치고 이렇게 하자. 이게 많은데 근데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원석 총장이 엄청 고민하는 것 같아. 어차피 따로 치면 부결될 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부결 못하게 신중하게 모든 걸 모아서 다 이게 청구하면 발부도 확실하고 이게 더 부결 어렵지 않냐. 이래서 이제 이원석 총장이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영장을 치긴 친다. 다만 따로따로 칠 거냐, 한꺼번에 모아서 칠 거냐. 네. 어떤 것이 더 인신 그 이재명을 구속해서 수사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될 거냐. 뭐 사실 뭐 정치적 고려는 검찰이 하는 데가 아니니까. 예. 뭐 따로따로 쳐서 여러 번 방탄하게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을 국민들한테 폭로시키자. 이런 식의 정치적인 그 고려는 정치판에서는 할 수 있지만 검찰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유일하게 검찰이 고려하는 것은 지금의 이 범죄 혐의와 수사 태도로 보건데 이자에게 영장 청구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면은 발부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거가 영장 발부받아서 집행하는데 더 효과적이냐.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 지금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 그럼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구명줄을 여러 군데 던지고 있거든 정치적으로도요. 네. 근데 제가 반응을 좀 쭉 전화해 보니 예. 전부 다 이게 차갑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저는 4군데 구명줄을 던지고 있다 봅니다. 4명한테 내가 좀 살리달라. 예. 제일 먼저 이 구명줄 던진 게 고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이재명이가 출석할 때 네. 야 김대중 대통령도 엄청나게 검찰에 압박받았지 않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막 이랬잖아요. 갑자기 제가 여기 김대중 지지하는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요즘 윤석열 캠프도 많이 와 있거든요. 박주선 의원부터 네네. 뭐 김경진 많잖아요. 이분들이나 또 여기 그 이낙연 측도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이재명이 미친 나게 어떻게 김대중 쎄하고 비교하느냐고. 김대중은 민주화 운동하다가 한 거지. 이재명이 너 이게 민주화 운동하다 잡혀왔냐. 천하의 잡범이 김대중 존경하는 분들이 이재명한테 아주 차갑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구명줄 던진 게 노무현 아닙니까? 노무현도 논두렁 시계로 검찰에 탄압받는데 나도 탄압이다. 이랬더니 노무현 존경하는 분이 또 이재명을 욕 엄청 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노무현하고 이재명을 비교하느냐고.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그 뇌물은 아니잖아. 부인이 뭐 권양숙 여사 놀랬지.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구명줄 문재인 보고도 양산에 가서 우리 같이 대항하자. 같이 하자는데 그 김경수가 문재인 찾아갔잖아요. 왜 갔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야당 패널한테 이제 그 이재명이 꼬꾸라지면 당권을 우리가 접수해야 되니까 이재명이 이제 무너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재인의 반응도 차갑습니다. 구명줄.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4번째 구명줄을 던지잖아. 네. 그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나 영수 한 만나줘. 한 번만 이렇게 만나면 검찰이 설마 내 구속하겠냐. 야 영수회담 좀 하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야 범죄자하고 뭘 만나. 너가 물러나고 비대위원장이나 새로 오면 그때 만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전부에 내 좀 살리달라고 계속 떠드는데 전부 다 차가워. 근데 지금 이게 고립무원 사면 초과입니다. 그냥 뭐 사실은 의례적으로 보내는 대통령 선물인데
그거 받았다고 이재명이가 막 뭐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혹시 이게 잡을 줄이나 되나 싶어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저는 매일 그럽니다. 4명이 예. 다 구명줄을 어허. 그런 이제 그 실패로 돌아갔고요. 음흠.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을 잡는 거는요. 저는 음. 이래 봅니다. 결국 양김씨입니다. 음. 바로 이제 김성태하고요. 어허. 그다음에 김만배입니다. 바로 이제 김만배 씨가 아. 재판 가면서 입을 여는 자, 그 장면을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 김만배 얘기도 좀 갑시다. 야, 이자는 뭐 요새 저 무슨 빌라왕이니 뭐니 뭐 왕자 붙이는데 이게 저 이 김만배 이거 로비왕 같아. 예. 김만배 얘기 좀 해주세요. 김만배가 이제 그 13일 어제죠. 음흠. 재판에 이제 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내가 주위 사람들이 너무 구속되고 하니까 착잡해서 이게 극단 선택 자행 있잖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죄송하다 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 성실하게 재판해서 밝힐 거는 밝히겠다. 밝힐 걸 밝히겠다. 밝히겠다. 진실을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법정에서. 그 한번 저 자해한 다음에 좀 정신이 들었나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만배 입장에서도 네. 이제 그 극한 상황까지 아하. 김성태까지 왔잖아요. 예. 이미 그 5명이 다 부른 거예요. 음. 천화동의 1호가 이재명 거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남욱, 유동규, 네. 그다음에 정여화 회계사, 아하.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 그다음에 과거의 김만배, 과거의 김만배 5명이 부른 거죠. 지금 유일하게 부인하는 게 현재의 김만배. 김만배가 정신분열이 돼가 과거의 김만배까지 5명이 불었고 현재의 김만배만 부인하는데 이게 이제 한계 온 거죠. 자기도 양형도 생각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성실하게 밝힐 거 밝히겠다는 말은 1호 있잖아. 이것도 이게 이재명 측이라는 걸 저는 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김만배가 입을 열면 이제 이걸로 되게 판이 정리가 돼 버리는 거 아닐까요? 입을 안 열어도 뭐 이재명 유죄 공소 유지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여러 법률가들의 얘기지만 네. 김만배가 입을 열어서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순간 이게 진짜 피니시 브로우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천화동의 1호 네. 428억이죠. 비용 다 빼고 700억입니다. 700억. 예. 이게 이재명 측 이재명 거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뭐 이거는 바로 무기징역이죠. 뭐 볼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이게 검찰은요. 일단 이게 이재명을 기소하는 게 어제 문화일보도 넣었지만 예. 결국은 이제 그 설 이후에 소환해 가지고요. 배임하고요. 배임은 이미 놓습니다. 이재명도 또 양해됐다는 그 대장동 있잖아요. 네. 배임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례 그 부패 방지법 있잖아요. 네. 다 이게 이미 정지사에 기소가 돼 있잖아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이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추가 기소가 됐어요. 네. 며칠 전에 이해충돌 방지법은 요것도 이게 직무상 비밀을 주가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요게 이해충돌 방지법이거든요. 예. 요것도 이제 5년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이재명을 먼저 배임하고 네. 그다음에 요런 법으로 먼저 기소를 할지 아니면 이게 김만배 씨가 말을 바꾸면 아예 바로 뇌물로 428억 이게 이미 정지상이가 뇌물이다 이렇게 기소가 돼 있잖아. 정지상이가 기소가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 부정추사 수뢰로 기소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정지상이만 428억 뇌물 기소하고 이재명을 빼면 그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저는 뇌물까지 기소할지 아하. 아마 이게 요게 설 이후에 바로 조만간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김만배 때문에 진짜 유탄 맞고 폭탄 맞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저기 한겨레부터 중앙일보, 한국일보 뭐 지금 뭐 우선 간부를 해임하고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언론사만 3군데예요. 제가 이제 그 저번 방송에서 예. 그 한글레 신문 한글레를 했더니 이 댓글에 그 헝글레라고 글레를 이렇게 많이 닦으면 더 더러워지죠. 예. 그게 그 헝글레 신문의 석진환 그때 제가 뭘 했습니까? 나무기하고 정영학인데 6억 뜯어갔는데 김만배의 성격상 3억은 주실 거다. 제가 이게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9억 받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제가 좀 쪽집게로 잘 맞습니다. 이게 9억이에요. 석진환. 역시 이제 김의겸이 배출한 신문사답죠. 그거는 이제 이미 헝글레 신문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제가 댓글을 봤더니
중앙일보하고 이제 그 제가 채널에 이름을 안 깠잖아요. 예. 또 이게 저한테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예. 아니 서 변호사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름 안 까면 되느냐? 음. 근데 그건 아니고 석진화는 9억을 받았잖아요. 음. 근데 채널A 그 팀장은 아직까지는 명품 구두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안 까는 거지 뭐 신분 때문에 안 까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중앙일보 기자는 이것도 이름 아직 안 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8천 빌려주고 9천 받았는데 1억 더 받은 게 높잖아. 그렇지. 이제는 예. 까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까니까. 그건 뇌물죄가 적용되면은 그것도 특경가법 대상 아니에요. 지금 예. 그거는 이제 그 배임수재 배임수재로 5년밖에 안 돼요. 아무 때도 뇌물이 안 돼요. 김영란법은 언론이 아니, 적용되는데 왜 뇌물이 안 되지? 뇌물은 이제 공무원하고 금융기관만 됩니다. 아니 언론 제4부라며. 근데 김영란법만 적용되는 거예요. 언론인은. 그러면 언론인이 돈 받으면 최고는 그럼 배임수재죄입니다. 앞으로 언론한테 제4부니 뭐니 언론이 감히 그런 소리 못하게 하든지. 그것들이 필요할 때는 우린 제4부야. 네.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뭐 사실상 무슨 뭐처럼 하면서 그런 거 할 때는 아이 뭐 우리는 민간이라 가지고요 하고 살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현행법은 이게 공무원하고 금융기관 요것만 이게 뇌물이 되고요. 네. 그 기자는 이제 배임수재죄로 5년밖에 안 돼 최고형이 이렇게 처벌되는데 네. 아직은 이름을 좀 안 까니까 그게 저 친분 때문에 안 까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자, 이 언론 우리 저는 뭐 언론 활동 한 40년째 하고 있고 서정욱 변호사도 언론 활동을 오래 했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언론 얘기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또 저나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 좌파들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 싸우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그 부당한 대우나 뭐 이런 거 얘기하자 그러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럼 법조 이야기로 넘어가죠. 예, 다 넘어갈게요. 네. 예, 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다 익히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조 얘기 해보죠. 제가 어제 그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나가서 제가 네.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 곱하기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김만배가 두 건을 뒤집었다 했잖아 대법원에. 예. 이 확률 계산을 제가 어제 실수를 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가 항소심에 300만 원 받은 거 대법원에서 뒤집었죠. 권순일이한테 로비해서. 그래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대장동에 가면 공단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원으로 바꾸는 게 이재명의 일공약이거든요. 근데 공단에 공원 바꿀 때 이미 시행사가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상복합을 지으려 했거든요. 이 시행사 권리를 빼앗고 공원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때 시행사 대표가 재판을 걸었어요. 근데 1심, 2심 다 이겼거든요. 시행사가. 예. 이재명이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대법원에서 또 뒤집었거든요. 이 두 건을 권순일이 로비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뒤집었다. 이걸 이게 김만배가 떠들고 온데 자랑하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제 검찰에 가가지고 김만배한테 이걸 들었다고 진술을 했던 거죠. 네. 이걸 이게 검찰이 문재인 때 검찰이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얼마나 어려웠냐? 이 확률을 보면요. 예. 대법원에서 이제 그 파기가 될 확률은 3%입니다. 100건 중에 3건. 3%. 100건 중에 3건. 근데 두 개를 동시에 파기시킬 이걸 이렇게 곱해보면요. 제가 여기 1000건 중에 9건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10,000건 중에 9건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산수를 잘못해가 곱하면 이게 100분의 3 곱하기 100분의 3이니까 10,000분의 9잖아요. 그렇지, 이걸 제가 1000분의 9라고 이제 방송에 실수를 해버렸어요. 좀 이게 흥분해가지고 결국에 10,000건 중에 9건 이 확률이 우연입니까? 이거는 이게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안 하고는 이게 불가능한. 그럼요. 특히 그 대장동 공원 있잖아요. 네. 공단을 공원. 이거는 이게 1심, 2심 다 이긴 거예요. 이런 걸 이게 우리는 2대0 사건이랍니다. 2대0 사건은 대법원에서 안 뒤집어집니다. 예를 들어 1심 이재명 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300 놓잖아. 이런 걸 이게 1대1 사건이라면 1대1 사건은 또 대법원 달라질 수도 있지요. 근데 2대0 사건은 안 달라지거든요. 이걸 이게 저는 김만배가 권순을 통해 뒤집었고 그럼 이게 이재명이나 좌파 패널들이 하는 말이 꼭 있어. 야 대법관이 이게 13~14명 되는데 다 로비해야지 한 명 로비가 돼? 이게
조심한 논리입니다. 음흠. 왜냐하면 이게 전화배치가 가면 대부분 한두 표 차이예요. 아하. 이재명이가 7대5로 살았죠. 음흠. 그런데 이거 7 중에 김명수 표는 빼야 됩니다. 음. 김명수는 표가 없어요. 대법원장은 무조건 이게 다수 쪽에 한 표를 줍니다. 그럼 6대5인데 제일 그 신참부터 하거든요. 제일 막내 대법관이 자 기각, 그다음에 그 위에 선임순으로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 5대5였거든요. 5대5에서 권순일이가 파기 이랬잖아. 그럼 6대5가 되죠. 그럼 여기 김명수는 보도 안 하고 6대6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7대5. 결국 이 권순일이 한 표, 두 표가 좌우되는 게 대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이 권순일이가 또 이게 친한 대법관 좌파들 또 있잖아요. 설득할 수 있잖아. 자기도 대법관끼리 야, 한 명만 설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성향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 따라서 저는 이건 이게 충분히 로비로 권순일이가 뒤집은 게 맞는 게 그때 판사들이 연구원들이 그러더라고. 그때는 이게 연구원들이 만장일치로 기각 의견을 써온 거예요. 아. 그런데 이 권순일이가 불러가지고 야, 너 반대 의견도 써봐. 그러면서 이게 논리까지 지시한 거야. 적극적인 거짓말은 안 되지만 소극적 거짓말 아니냐. 이런 게 해계망측한 듣도 보도 못한 궤변 논리로 써오라 한 거거든. 예. 이건 이게 누가 봐도 불법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이제 남욱이의 진술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김만배가 야, 내가 2건 해결했어. 응? 저 이재명이 날아갈 뻔한 선거법 위반 사건 내가 뒤집어 줬고,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그 시행사와의 분쟁 내가 뒤집어 줬어.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 이재명이 살려준 사람이잖아. 예. 정말 정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라면은 이재명이는 김만배가 뭐 한다 그러면 그게 뭐 위례가 됐건 백현동이 됐건 뭐 무슨 저 대장동이 됐건 뭐든지 해줘야 될 무슨 의무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또 믿고 맡겨도 된다. 쟤는 아주 실력이 있는 자야. 이렇게 그 깊은 신뢰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그럼요. 제가 근데 김만배 씨 예. 직접 제가 여러 번 만나잖아요. 예. 김만배가 친한 사람이 딱 3명 있더라고요. 진짜 친한 사람이 3명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판사 중에 권순일. 오래 전부터 친한 거죠. 관리하니까. 그 법조 출신 기자 때부터 뭐 관리를 아주 했었던 오래전부터. 모양이네요. 예. 네, 권순일. 그다음에 그 검사 중에 박영수. 박영수. 박영수도 그 딸도 취업시켜주고 어허. 육촌 동생이 분양권 다 싹쓸이했잖아요. 그러네. 예. 박영수. 그야말로 이 수십억의 비자금이 왔다 갔다 해도 될 정도로 서로 믿는 관계. 그다음에 그 3번째 정치인 중에는 김태년. 김태년. 예. 그 성남시 국회의원. 예, 성남이잖아. 예. 예. 그 알아서 시의원들 동원해서 다 의장만 하잖아요. 어허. 그 3명은 친한 게 맞아. 관리. 아, 그래요? 거기서부터 이게 뿌리 치니까 뿌리를 내리니. 근데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예. 그게 그 유동규가요. 김만배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아하. 유동규도 자기도 장비인데 김만배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원래 이게 나무기하고 정량이 하던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네. 그러니까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유동규가 하고 계속 싸웠거든요. 김만배 씨하고. 아하. 근데 이걸 다 말린 게 누구냐면 정진상입니다. 음. 유동규는 김만배가 누군지는 몰라.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굴러가지고 하니까 싸우잖아. 음. 근데 정진상이는 이재명의 복심이잖아. 네. 그러면서 이게 정진상이가 관우잖아요. 유동규 보고 야 장비 아우야. 이게 김만배가 누구냐면 우리 그 유비 형님 목숨줄을 쥐고 있어. 재판에. 이 김만배가 없으면 이게 이재명이가 날라가면 선거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게 정진상이가 계속 유동규한테 혼내면서 김만배한테 잘해. 센 분이야. 우리 죽은 이재명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다 유동규가 폭로한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한 수이죠. 유동규는 뭣도 모르고 김만배가 싸우는 거고. 진짜 돌격대장이고. 네. 근데 정진상이는 이재명의 복심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 김만배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유동규나 남욱이가 열었던 그 입을 열어서 진술한 것과는 같은 말을 해도 파괴력이 확 달라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딱 낙인 찍어주는 효과가 있다. 야, 김만배가요. 예. 날짜가 있어요.
남자들이 보통 지는 머리 깎으러 왔다는데 저 대법원장 이름 대고 머리 깎으러 와서 처음 보는데 그러고 이게 기자 동료 만나려면 기자 만난다 하면 되죠. 굳이 대법관 이름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머리 깎는다고 계속 왔다는데 저는 이게 머리를 한 4주에 한 번씩 그냥 사우나 가서 깎거든요. 근데 김만배는 머리를 막 어떨 때는 들쑥날쑥 몇 달간 안 깎다가 그러면 이게 어떨 때는 머리를 막 며칠 만에 깎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날짜가요. 보십시오. 딱 이게 이재명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해부된 날 있잖아요. 그 다음 날 방문했어요. 아하. 비타500 하나 들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살아난 날 있잖아. 그 비타500 그거 있잖아요. 네. 그 박스 그게 5만 원권 현금으로 차곡차곡 집어넣으면 1억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딱 그게 1억 들어가는 1억 크기죠. 예.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딱 살아난 날이자 선고한 날. 그 다음 날 또 이게 찾아와요. 비타500 들고. 또 비타500이야? 그럼 그럼 권순일이가 비타500을 좋아하나?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그 어떻게 딱 해부된 전화비자 딱 해부된 다음 날. 그다음에 딱 이긴 다음 날. 그때 그런 날만 머리 깎으러 오느냐고. 이게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날짜를 딱 어디 TV에 딱 날짜를 재보면 방문한 날짜 놓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국민을 완전히 뭐 돼지 취급하는 거죠. 딱 그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방문한 날짜가. 예. 권순일이는 비타500 중독이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당대회 얘기를 이제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 내내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들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문제가 바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된 사실 상황이었을 텐데, 자, 우리 손혁 변호사는 지금 이 전당대회 이번 주 흐름 또 지금의 어떤 국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근데 그 댓글을 좀 많이 봤어요. 네, 봤더니 제 요구가 제가요. 네. 원래 주적이 문재인 이재명 아닙니까? 우파 쪽에서 제 요구하는 사람이 별로 옛날에 없었어요. 아니, 저 윤석열 편 지금도 들고 없지. 아니 지금 여기 요구하는 댓글이 많은데 그래요? 그 중에 보니까 저 좌파 끈악풀이다. 완전히 좌파다 위장. 그럼 제가 여기 좌파면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면서 이게 장제원이는 완전히 극우 보수 우파고. 근데 장제원이는 보세요. 저 비판했더니 그래요. 예. 장제원은 이게 옛날에 김무성 쫄다고 할 때 바른당 만들어 나갔잖아요. 그랬죠. 탄핵하가. 예. 거기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안철수 돕는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의 탄핵파의 선봉장이었지. 그렇죠. 예. 그래 나갔잖아.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대선할 때는 안철수 뭐 자기 뭐 자영하고 친하다가 단일할 때 그 집에 예. 있잖아. 예. 안철수하고 윤석열 단일할 때 장제원이가 했다고 안철수파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갑자기 김건희 앞잡이가 돼가지고 또 이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장제원이는 이게 완전히 보수 자유우파의 대표고 제가 장제원을 까니까 예. 야 서정욱이 좌파라고 야 이게 요즘 좌우 기준이 제가 이게 요즘 좌파 소리도 한번 다 들어보는데 뭐 비판하는 건 좋은데 솔직히 뭐 제가요 자, 서정욱이 좌파면 대한민국은 적화다. 왜냐면 이미. 이게 요즘 좌파들이 큰일 나경원을 났네. 좀 편드는 게 있어요. 좌파들은 이게 자나깨나 윤 대통령이 공개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데 아하, 예. 하여튼 그거는 뭐 제가 근데 비판을 받더라도 예. 저는 자리 욕심 제가 배지 욕심이 없고 네. 방송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럼요. 이게 제가 예. 정론을 펼 수 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양심에 따른 정론. 예. 제가 답이라고는 안 합니다. 예. 저는 이게 제가 옳다고 절대 옳다고 생각 안 해요. 예. 그렇지만 이게 제 양심에 입각한 제 생각 이거는 네. 이게 제가 평론가로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 물론이죠. 예. 따라서 그걸 한번 제가 오늘 예.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시죠. 딱 근데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우파가요 나경원을 안 찍을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경원을 못 나오게 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나경원을 안 찍을 권리는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나경원을 못 나오게 압박하고 협박하고 급박하고 이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예. 자기가 나경원 싫으면 안 찍으면 되죠. 그렇죠. 내가 여기 김기현을 찍든 안철수 찍으면 돼요. 음. 근데 왜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오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제가 이게 유승민을요 네. 엄청나게 비판했잖아요. 근데 저는 유승민을 제가 못 나오게 급박하고 막을
이럴 권리는 저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유승민을 안 찍을 뿐입니다. 안 찍을. 그렇잖아요. 이 말은 이게 누구나 자유롭게 출마해서 치열하게 뜨겁게 싸우고 예. 그다음에 쿨하게 승복하는 이런 전당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요. 자, 지금 나경원을 안 찍을 권리는 있지만 출마를 못하게 막을 권리는 없다. 이러셨잖아요. 이 똑같은 상황이 말이죠. 2021년 3월에 벌어졌어요. 그때 여론조사를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 압도적인 1위가 되고 이재명이보다도 막 높고 이낙연이보다도 막 높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좌파들이 일제히 좌파의 모든 스피커들이 일제히 뭐라 그랬냐?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출마야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랬다니까.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예. 그때 좌파들이 집단적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절대 나가면 안 돼. 온갖 무슨 황당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예 찍어 눌러서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랬어요. 왜? 윤석열 총장이 나가면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주저앉았다면 그렇잖아요. 예? 주저앉았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할 수 없고 우리 자유우파가 정권을 탈환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없이 윤석열 후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정권 탈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지금 그때가 연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또 이게 장재원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예, 제가 이제 방송마다 했지만 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심, 심의 마음에도 이게 단계가 있다. 예, 이걸 제가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제일 위에 천심이 있습니다. 아, 천심. 천심, 그 다음에 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국가에서 천심은 민심이니까 요거는 이게 이꼴입니다. 천심이라는 게 하늘의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 민심이 천심이에요. 그렇죠. 제일 위에 천심 이꼴 민심. 네, 이게 1단계고 그 밑에 당심이 있어요. 아하, 왜? 자유우파 당원이 100만 명입니다. 예, 당심이 있어요. 그 밑에 윤심이 있는 겁니다. 윤심이. 저는 순서가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윤심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위에 천심이 민심이 있고 그다음에 당심이 있고 그다음에 윤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윤심을 팔아가지고 민심 당심에서 1위 달리는 후보를 주저앉힌다. 이거는 이게 반드시 하늘을 걸으면 역천자는 망합니다. 순천자는 흥하지만 하늘에 순천자는 흥하지만 역천자는 안 되는 거죠. 예. 항상 이게 우리가 민심을 그 자유파 민심입니다. 뭐 유승민처럼 이게 위장 좌파 민심이 아니고 예. 자유파 민심, 그다음에 당심, 그다음에 윤심 이 순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무리하게 윤심 팔이해 가지고 억지로 이게 지지율이 초기에 얼마 안 오든 이게 무리하게 만들면 만약에 김건희가 안 되면 바로 레임덕 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가 되면 더 문제예요. 김건희가 되면 장제원이나 이게 그 황간 세력들 있잖아. 완전히 이자들에게 다 공천권 사무 다 전행하면요. 네. 지금 이게 벌써 최경환 친박들도 따로 나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다 떨어져 나가면 오히려 이게 대도 더 문제입니다. 제가 이게 당이 걱정되니까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지 제가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환관 말씀까지 하셨어요. 환관 말씀하시니까 또 십상시가 떠오르네. 예, 나라 말아먹은 십상시. 네, 동자승님이 슈퍼챗 하셨네요. 실시간 애청자 3만 명께 감사드립니다. 이러셨습니다. 지금 3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여기 이왕 넘기면 네. 한자 쓴 것도 한번 그렇습니다. 제가 장재원이한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는 이제 그 뭐 저는 인간관계입니다. 제 투표권이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투표권이 없어요. 근데 나경원 대표가 이런 글을 썼죠. 예. 바람이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간다. 그렇죠. 이 말은 이제 나경원 대표가 출마한다. 다만 이제 극한 대통령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순방 갔다 오면 네. 설 전에 이제 이거 한 21일 오시잖아요. 네. 그때 출마할 걸로 저는 보이고요. 네. 네. 이걸 이게 막는 장제원한테는 제가 이게 그 한자성 하나를 들려주면 딱 이자가 하는 게 그 당동벌이입니다. 당동벌이. 당동벌이. 이 말은 게 우리 자유파 내에 자기 당을 또 만들어 파벌을. 거기 소위 뭐 저는 윤핵관은 말 안 좋아하지만 거기에 핵심들 있잖아. 장제원 요 중심으로 그 몇 명 의원들 핵심들 있잖아. 이렇게 내부에 당을 만들어가 무리를 지으면서 자기하고 다른 사람은 계속 공격해. 안철수도 공격해. 뭐 윤상현도 공격해. 황교안도 공격해. 나경원도 공격해. 지금 이게 장제원 이자가 또 너가 이게 나경원을 엄청나게 비난해놨더라고. 지금 이게 이를 잡니까? 이자는요. 제일 먼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배신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거 지켜봐야 돼. 제가 여기 정치평론 7년 했습니다. 이 장제원이 배신을 밥먹는 예. 당동벌이 당을 내부에 만들어서 패거리 해가지고 그래. 남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암적인 존재 황강 같은 이런 이게 세력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먼저 배신하고 떠날 자가 이자다. 이렇게 저는 뭐 제 감히 제 경험으로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요. 예, 나경원 대표도 비슷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은 좀 완곡하게 했지만 당신들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한번 묻잖아요. 네? 근데 당동벌이라는 그 사자성어 조금 생소한 성어지만 그 자유로하고 끝까지 저 판문점까지 가면요 거기 당동 IC가 나와. 그 당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당동 IC를 제가 그 팻말을 보고 지나갈 때마다 아 당동벌이 이 나쁜 것들 제가 속으로 그러거든요. 더 심한 욕을 시간이 1분 남아서 마지막 버전으로 예, 마지막 당동벌이라 했는데 예. 이게 원래 후한서 있잖아요. 예, 그 삼국지 유비 조조 관화할 때 그게 후한 아닙니까? 예, 그게 후한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네, 올해 사자성어로 옛날 교수심은 뽑힌 적도 있고요. 이게 문제인데 네, 제가 이제 하다 이게 장제원 나서가 또 이게 막 분탕질 치길래 네, 이자를 이게 저는 더 욕을 심한 욕을 한마디 하면 이게 방송이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심한 욕을 한마디 하면 이자는요. 예, 아니 욕은 하지 마시고. 예, 이자는 이게 그 유승민보다 더 나쁜 자입니다. 이게 가장 심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 이거는 유승민보다 더 나쁜 자입니다. 방송에 가능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이게 그 제가 보기에 유승민, 장제원 빼고는 다 친윤입니다. 안철수도 친윤, 나경원도 친윤, 예. 윤상현도 친윤, 저는 다 친윤, 황교안 대표 친윤, 다 친윤입니다. 예. 윤석열 성공을 바라면. 근데 윤석열 정부에 망치는 걸 바라는 놈을 반윤이랍니다. 그게 유승민, 그다음에 장제원, 이자들은 반윤입니다. 왜? 위하는 척하지만 자기 공천, 자기 욕심 챙기면서 윤석열 정부를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반윤이죠. 이렇게 저는 유승민보다 더 나쁜 놈이다. 알겠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잠깐 고민이 됐는데 방송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이더러 우리가 개보다 못한 자 이러잖아요. 그 방송이 되거든. 예. 개보다 못한 자 문재인도 방송이 되니까 유승민보다 나쁜 자 장제원 이것도 방송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정말 그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 소신을 꺾고 시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요즘이라 제가 참 마음이 좀 씁쓸한데 그런데 우리 역시 서정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